옛날이랑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재편되고 있잖아. 방금 얘기한 식품, K-뷰티, 나를 포함해서 증권맨 아저씨들 낯선 산업이다. 이번 실적 시즌에도 괜찮았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주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 모습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확신했어. 아, 이거 시장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 투자 기회가 아직 남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안녕하세요. 원니 오늘 머리 하셨네요. 요즘 저 뷰티 꿈나무 마데카 크림 이후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라식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안경도 벗었잖아. 최근에 이제 친구랑 식당에 갔는데 친구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내 친구가 있는지 모르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거는 이제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큰 실례겠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갑자기 그 트리거가 당겨져서 라식을 하게 됐지. 너 나랑 그냥 내가 하는 김에 너도 해라 이래가지고 같이 했잖아.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했죠. 하필 그 라식한 날이 시장 때 엄청 빠졌을 때.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때 그날이었어가지고 제가. 오후장에 2시인가? 이제 우리 병원에 갔잖아.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라식 때문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던데. 그냥 눈물이 막 흘렀어. 그날 왜 이런 장인데 긴급으로 뭐 이렇게 안 알려주냐. 아, 그니까. 네, 근데 저희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그니까 그때 아 진짜 약간 억울했어. 세상이 나를 억까하나? 최근에 사실 매크로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진짜 옛날보다 관심이 많이 없어졌고. 네, 제가 느끼기에도 옛날만큼 이제 매크로에 관심이 좀 없어지신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약간 노이즈를 차단하는 그런 건가요? 그치, 이제 폰을 잡고 있으면은 그걸 계속 보고 있잖아. 뭔가 불안한 거 있잖아.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낙천주의자잖아. 낙관론자이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가끔씩 보지. 시장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근데 모든 걸 알고 싶진 않거든. 큰 맥락에서 중요한 것만 계속 들고 하면 되고, 또 이익 따라가고 뭐 성장 따라가고 금리 큰 변화 있을 때 한 번씩 봐주고 그 뒤에 이제 플랜은 어떻게 될지 정도만 머릿속에 담고 시장에 들어가는 건데, BOJ 총재가 뭐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니 뭐 이런 거 내가 다 듣고 있으면 거래 빈도가 많아진다는 거지. 내 성격상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내 매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매매를 조금 더 그래도 잘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 점 하나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이 그런 파트에서 의식적으로 된다는 거. 옛날에 그 의식적으로 차단 못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의식적으로 좀 많이 차단하려고 하는 게 과거 한 3, 4년 전이랑 좀 달라진 점? 매크로를 안 본다기보다는 옛날에는 뭐 10가지를 봤다면 지금은 더 중요한 몇 가지만 본다는 건데, 이 말은 즉슨 이제 좀 더 중요한 걸 옥석 가리게 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옥인지 속인지는 난 모르지. 근데 내 것만 중요하다 이거지. 가십에 휘둘리지 않을 곤조가 더 강해졌다. 나쁜 의미로 해석하면 고집이 더 세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내 매매에서의 옥석은 내가 알아서 잘 가리고 있다. 그런 거지. 그러면 지금 그 와중에도 보고 있는 매크로적인 게 있을까요? 최근에 눈에 들어온 거는 이제 금값이 굉장히 3, 4년 이전에 고가를 갱신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는 점. 금값이 왜 오를까라고 하면은 기존 이제 지금 원자재나 철강 가격은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원자재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원자재 일부는 엄청 급속도로 내리고 있고 경기는 사실상 미국 경기는 하강하고 있다라는 게 난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금값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지. 다 방어적인 거네요. 그치. 사람들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다. 시장 전체의 방향성은 이익 안정성 그리고 약간의 성장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이후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금값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지.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린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도 금이라는 거에 투자한다는 게 사실 보수적인 투자니까. 그치, 보수적인 관점인 거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섹터들 주도도 아마 가늠하건데, 지금 AI처럼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여주는 주도주 섹터보다는 얼마의 시간 간격일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익 안정성이 중요하고 약간의 성장성이 부여되는 산업들로 자금이 이동할 게 금리 인하 이후에 향후 몇 개월의 스탠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어. 그럼 말씀해주신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있을까요?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것들? 통신, 최근에는 화장품? 화장품도. 왜냐면 어느 정도 성장성 부여돼야 돼. 이익 안정성 측면에서 약간 시장 타겠지만 지금 성장성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잡혀있는 섹터긴 하니까 식품도 괜찮지. 소비재 쪽도. 뭐 금융도 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금융은 물론 항상 내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고, 금융, 통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나는 손이 안 가기도 하고 일단 성장이 그냥 막혀있고, 성장이라는 걸 근처도 갈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늘리든 뭐 하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손이 안 가는 건 나한테 사실인 것 같아. 물론 내가 아직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 금융, 통신을 건드릴 정도로 뭔가 마음이 열리진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포지션 중에 일부는 조선 쪽으로 잡혀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현재 국내 증시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중위험 중수익 정도의 베팅이 아닐까라고 그 정도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내 항상 어느 정도의 스탠스거든. 매매 스타일.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고 항상 그 중간 어딘가로 맞춰가려고 하는 내 그 성향이 있고,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질러보고 깨지기도 하고, 평소에는 항상 이제 그 중간 어딘가로 찾아가려는 그 본능이랄까, 시장 안에서. 그러면 하반기 혹은 뭐 그 이후부터는 투자들이 방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거다. 글로벌 투자들의 스탠스가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금값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해석할 때는 네. 어. 근데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엄청 쓸 것 같진 않다. 까지가 지금의 스탠스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스탠스에서 이제 조선주도 있지만 그거 말고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막 우리가 화장품 얘기도 많이 하는데 화장품 실제로 괜찮아 보이고, 왜냐면 이번에 실적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저번 주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 전체 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잖아. 근데 화장품은 이번 실적 트렌드가 실적 나오고 나서 전부 세론이야. 그러니까 실적과 동시에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보였고, 그 이유는 매크로 정세가 좀 불안했기도 하지만 그 이유 이면에는 사람들이 이런 특정 섹터들, 옛날이랑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재편되고 있잖아. 네. 뭐 K 식품, 뭐 K 뷰티, 미용 의료도 포함이고, 뭐 방산, K 앞으로 뭐 패션까지도 나아갈 거고, 그런 쪽들로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전통 증권 나를 포함해서 아저씨들, 증권맨 아저씨들, 낯선 산업이다. 우리도 며칠 전에 막 동째 얘기했지만 댓글로 사람들이 너네들은 화장품 하면 안 된다. 남자 놈의 새끼들, 얼굴 시꺼먼 놈들끼리 무슨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 그 정도로 이제 특히나 미용기기 이런 쪽들은 남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투자 기회가 아직 남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시장에서 약간 왜곡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 실적 시즌에도 실적이 괜찮았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주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 모습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확신했어. 아, 이거 시장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재편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잘 모른다 라고 어느 정도 이번 실적 시즌에 좀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 정리하면 투자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주로 이제 남성들이잖아요. 당연히 돈이 있으시니까 나이도 좀 있으실 거고. 그치. 저희도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도 요즘에 막 떠오르는 미용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분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고. 그치. 그래서 방산이나 이런 쪽들은 많이 반영됐어. 그러니까 전통 아저씨들 섹터들, 맞아요. 조선도 약간 비슷한 까라긴 한데 화장품 이런 쪽들은 아직 와닿지 않는 거지. 그쵸. 와닿지 않으면 이게 실적이 찍혀도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해서 네, 이게 유행 계속 아니야. 못 들고 있는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때 괜찮게 나오니까 파는 거야. 그래서 세론이 나온다. 이번 실적 관전 포인트는 그거였다라고 생각해. 결국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네요. 왜냐면 소비자로서 체감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저희가 진짜 소비자로서 그걸 한 발짝 앞서서 파악할 수 없다면은 수많은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바스켓으로 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바스켓 담는 거 충분히 좋지. 근데 화장품 좀 많아가지고 1차적으로는 걸러내긴 해야겠네요. 핵심은 약간 인디 브랜드. 인디 브랜드는 반드시 좀 포함돼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미용기기 그런 쪽도 사실 클래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클래스 되게 안정적이고 시장 열어가면서 확장하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미용기기 쪽에서는 나이스하다고 보고, 당연히 뭐 실리콘투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런 쪽도 당연히 굉장히 좋다고 네. 평가되고, 근데 화장품 바스켓으로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딸려오기 때문에 스크리닝이 되게 많이 필요한 섹터긴 해. 조선 막 이런 것처럼 ETF로 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전체 수익률 평균이 많이 깎일 수 있어. 뭐가 더 좋은지를 찾기보다 화장품은 뭐가 더 안 좋은지를 찾아내서 한 5개 정도 걷어내고 포트폴리오 편성하면은 오히려 좋은 의사결정일 것 같아. 그럼 그 안 좋은 걸 걸러낼 때 뭐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이제 화장품 안에서도 뭐 ODM 있고 OEM 있고 뭐 아모레 같은 전체 브랜드 갖고 있는 거 있고 인디 브랜드 있고, 그 카테고리에서 1등만 담는 거, 나머지 버리고 1등만 담고 나머지 걷어내고 편성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그럼 화장품을 구체적으로 뭐 언제쯤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생각이세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 샀다 팔았다는 계속 하고 있어. 지금 내 포트에 꽤 많은 비중은 조선 그리고 일부 합성 포지션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자체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아직 화장품은 없어. 그러면 그거는 화장품 자체가 매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아직 조선이 더 어. 좋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에서 아직 다른 걸 편입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고, 이걸 조금 더 밀착 케어하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크지. 이 안에서도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근데 화장품, 뭐 K 식품 그리고 K 미용 기기 전혀 매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게 아니라, 파마시스도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흔들려서 팔았단 말이야 일부. 막 그러고 더 오르더라고. 클레이스도 그렇고 최근까지 다 들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조선으로 많이 더 비중을 늘리면서 조금 팔게 됐지. 근데 당연히 시점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이 오르면 팔고 다시 화장품 채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성하고 있어. 조선이 더 예를 들어서 매력적이다 아니면 화장품이 더 매력적이다를, 그러니까 순위를 매긴 거잖아요. 아, 그치. 그거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매기신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잘 알아서? 잘하서라기보다는 결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 과대평가하면은 단기적으로 막 10% 올랐어. 그러면 그거 팔고 잠깐 화장품 넣어주는 거지. 조선 예를 들면은 당일에 막 15% 올라. 이러면은 한 20% 덜어주고 그걸 화장품 채워주는 거야. 그러고 이제 화장품이 올라줘. 혹은 조선주가 다시 떨어져줘. 그러면은 그거 팔고 다시 조선 내려왔을 때 사주는 거. 그러니까 평균과 괴리가 많이 생겼으면은 일부 포션을 비중을 조절해주고 다른 포션을 채워주고 평균에 가까운 섹터들 전망이 좋았지만 아직 기고 있는 그런 쪽들에 다시 편성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섹터 내에서 계속 노르는 거지. 이 중에 뭐 방산도 있고 뭐 식품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올라간 걸 팔고 조정받는 쪽을 사고 이걸 그치, 반복하는 그치. 거네. 어.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뻘소리 많이 하는데 댓글로 또 집단지성 재밌었어요 어제 댓글로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런 얘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틀린 얘기 있으면은 또 교정해 주시고 저는 또 거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라시카로스 제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불편해가지고 옛날에 라식을 한번 시도했는데 스마일 라식이 안 되는데 그거 뭐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스마일 프로라는 새로운 나온 거래. 이쪽이 기존 스마일, 이쪽이 스마일 프로입니다.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한 곳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보면 어떻게 돼? 아까 안구를 고정하고 있었던 장치가 자동으로 풀리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자신이 없어. 집중력이 흐려질까봐. 처음에는 약간 좀 흐려 보이고 가까운 게 조금 덜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 비가 내리실 거예요. 네. 7초 참아야 한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아 7초 껌이지. 7분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없어. 고개 빨리 깨진다. 근데 하나도 안 아파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지금 나오자마자 잘 보여. 아. 저 건너편에 지금